은빛 여정의 그늘 가을볕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던 어느 날 오후, 박은혜 씨는 돋보기 너머로 스마트폰 액정을 힘겹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녀 민지가 할머니도 세상과 소통하며 사셔야죠라며 반강제로 가입시켜준 네이버 밴드 황혼의 뜨락이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에게 디지털 세상은 여전히 낯설고 험난한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후 찾아온 적막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은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넓디 넓은 수원의 빌라에는 이제 그녀 혼자였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내비쳤고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거나 베란다 한편에 놓인 화초에 물을 주는 것이 그녀의 소일거리 전부였다. 색을 보기를 누르자 이런저런 시니어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사이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필 사진 하나가 보였다. 푸른빛 지중해를 배경으로 하얀 요트 위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풍겼다. 닉네임은 케빈 정. 잠시 후 화면 상단에 작은 알림 표시와 함께 그에게서 쪽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황혼의 뜨락에서 선생님의 글을 종종 확인하며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벗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을 두바이에 거주하며 시를 쓰는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의 문장은 한자 한자 정중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은혜 씨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자신도 모르게 뺨이 붉어졌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애써 누를 수는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답장을 써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케빈 정 선생님. 부족한 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가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산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늦가을의 오후, 은혜 씨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온기의 불씨 하나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케빈 정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은혜 씨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은혜님. 이곳 두바이의 눈부신 아침 햇살을 은혜님께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로 하루의 시작을 알렸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라는 살가운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은혜 씨가 밴드에 올리는 빛바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시의 한 구절에도 그는 어김없이 섬세하고 감성적인 댓글을 달아주었다. 은혜님의 글에서는 세월의 깊이와 함께 소녀 같은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어쩌면 이리도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지요. 은혜님은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아름다운 시의 영감이십니다. 그의 말들은 은혜 씨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문학소녀 시절의 감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칭찬과 관심은 무료했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남편의 빈자리로 인해 허전했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는 듯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걸려오는 국제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의 매력적인 톤이었고 은혜 씨는 마치 오랜 벗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타국 생활과 일찍 사별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은혜 씨의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어느 날 케빈 정은 평소보다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은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은혜님을 생각하며 틈틈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들을 모아 작은 시집을 한 권 엮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비 출판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혹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약 은혜님의 도움으로 시집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책의 서문에 은혜님의 성함을 가장 먼저 새겨넣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후원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실린 시집, 그것도 자신을 뮤즈라고 칭송해주는 사람의 첫 시집이라니. 은혜 씨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은행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인연의 증표가 될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ATM기 앞에서 망설임 없이 송금 버튼을 눌렀다. 케빈 정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감격스러워했고, 은혜 씨는 마치 자신이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의 탄생을 돕는 고결한 후원자라도 된 듯한 뿌듯함과 설렘에 휩싸였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시집 출간 후원 이후 케빈 정의 금전적인 부탁은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은혜님, 제가 두바이에서 한국 전통 공예품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취지의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행사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혜님처럼 고결한 분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큰 용기가 될 텐데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잠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아프니 서러움이 밀려오네요. 검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돌아가면 꼭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액수는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으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혜 씨는 남편이 남겨준 얼마 되지 않는 예금과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을 아껴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야금야금 꺼내 쓰기 시작했다. 통장의 잔고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저며왔지만 케빈 정의 달콤한 속삭임과 그가 매일같이 보내주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약속, 이 어려움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님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십시오에 눈과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다. 주말이면 꼬박꼬박 할머니 집을 찾는 손녀 민지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민지가 오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처럼 맞아주며 맛있는 간식을 내어주던 할머니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는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민지에게는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다. 가끔은 돈 문제로 누군가와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용돈을 건네도 괜찮다, 할미 돈 있다며 한사코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도 많이 상하셨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일 있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은혜 씨는 아니다, 별일 아니다. 나이 드니 괜히 이런저런 장걱정만 들어서 그런 게다라며 애써 태연한 척 웃어넘겼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할머니의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감이 역력히 비쳐 보였다. 은혜 씨의 내면에서도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는 시시때때로 고개를 들었다. 케빈 정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시집은 인쇄소 사정으로 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만 반복될 뿐 몇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고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다던 두바이에서의 한국 전통 공예품 전시회 소식 또한 인터넷 어디를 검색해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득 혹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싸늘한 의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녀의 마음을 조여왔다. 젊은 시절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 금융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쌈짓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고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각종 로맨스 스캠 사건들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혜 씨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케빈 씨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했는데,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줬는데.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버린 감정과 그동안 그에게 건넨 적지 않은 돈이 아까워 애써 고개를 드는 의심의 불씨를 억지로 짓밟아 끄곤 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은혜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곧 은혜님 곁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고 은혜 씨는 그 달콤한 메시지를 부적처럼 붙들고 위태로운 현실을 힘겹게 외면했다. 그녀의 일상은 이제 온전히 케빈 정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때 살갑게 교류하던 복지관 친구들과의 만남도 시들해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그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통장의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처참한 현실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문턱, 케빈 정은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님,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두바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 중이던 대형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믿었던 현지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없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신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절박함이 묻어났고 간간히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흐느낌마저 섞여 들려왔다. 은혜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평생 은혜님 곁을 지키며 받은 은혜의 100배, 1000배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세상에 저를 믿고 도와줄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은혜 씨,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천만 원. 은혜 씨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는 듯한 거금이었다. 이미 텅 비어버린 통장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었고 주변의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형편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은혜 씨만이 저를 구해줄 수 있다는 애절한 호소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어려움만 잘 넘기면 그 사람이 정말 내 곁으로 올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은혜 씨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하나뿐인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작은 빌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그녀는 비장한 결심을 내렸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할 것이고 어쩌면 케빈 정과의 소중한 인연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도 몰랐다. 은밀하게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민지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막아섰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아저씨한테 또 돈 보내시려는 거예요? 민지는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할머니 방의 불빛,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듯한 통화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 다급하게 은행 대출 관련 서류들을 뒤적이던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에서 민지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젯밤 민지는 남몰래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고 그 속에서 케빈 정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할머니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과 이미 할머니가 상당한 금액을 그에게 송금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던 것이다. 민지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다. 어서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 은혜 씨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민지를 다그치듯 밀어내려 했지만 민지는 평소의 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물러서지 않고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연락하고 지내시는 그 케빈 정이라는 아저씨, 할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민지는 울먹이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할머니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보았던 케빈 정의 얼굴 사진과 똑같은,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외국인 모델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였다. 이것 좀 보세요, 할머니. 이 사람 전문 모델이라고요. 인터넷에서 몇 분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흔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 말했던 두바이에 있다는 회사, 그런 회사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두바이 한국문화원이랑 코트라,
사무실에까지 전화해서 다 문의해봤단 말이에요. 민지는 그동안 밤을 새워가며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할머니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케빈 정이 할머니에게 보내주었다던 그토록 감동적이라던 시들은 사실 인터넷 블로그나 시모음 사이트에 떠도는 여러 사람의 글귀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꾸민 것에 불과했다. 그가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한다던 두바이에서의 한국 전통 공예품 자선 전시회나 은혜 씨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던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예정되거나 기록된 바가 없었다.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이었다. 은혜 씨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분명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걸 거야. 그녀는 차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가 하나씩 제시하는 차갑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제발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처음부터 할머니 돈 노리고 작정하고 접근한 천하의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할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요.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은혜 씨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케빈 정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절규였다. 케빈 씨,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지가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제발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당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메시지 옆의 숫자 1은 야속하게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절박한 메시지를 읽지 않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대화방을 나가버렸는지도 몰랐다. 길고도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은혜 씨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공들여 쌓아 올렸던 아름다운 모래성이 한순간의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따뜻했던 희망, 설렜던 사랑, 굳건했던 믿음, 그리고 평생을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았던 소중한 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결국 은혜 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눈뜬 장님처럼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고 깊이 기만당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젊은 날 아이들 앞에서 늘 정의와 진실 그리고 정직을 목 놓아 외쳤던 자신이 늘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이름 모를 사기꾼의 정농간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축 처진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그저 함께 울어줄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첫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스산한 겨울바람이 텅 빈 거실의 냉기를 더욱 차갑게 휘젓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 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식음을 전폐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감과 견딜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에 휩싸여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두문불출했다. 민지가 곁을 떠나지 않고 극진히 간호하며 손수 죽을 끓여다 주고 억지로라도 몇 술 뜨게 하려 했었지만 삶의 모든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케빈 정과의 행복했던 모든 대화, 그가 보내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메시지들, 꿈결처럼 감미로웠던 그의 목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사실은 날카롭게 부서진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천치였지. 이제 무슨 낯으로 애들 얼굴을 본단 말인가. 은혜 씨는 사무치는 자책감에 밤새도록 몸부림쳤다. 평생을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한순간의 외로움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민지는 더 이상 할머니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조심스럽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 할머니, 이렇게 계속 힘들어만 하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그 천하의 나쁜 놈 꼭 잡아야죠. 그리고 이건 절대로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 마음을 이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할머니는 피해자라고요. 은혜 씨는 처음에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지의 짐 어린 설득과 간절한 눈빛에 결국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민지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은 은혜 씨의 기구한 사연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그가 내놓은 현실적인 답변은 냉정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거나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IP를 수시로 바꾸고 또 대포 통장이나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하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정말 안타깝지만 솔직히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기계적이고 건조한 답변은 그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했다. 은혜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텅 빈 하늘을 향해 허탈한 실소를 터뜨렸다.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이제는 그 파렴치한 사기꾼을 잡아서 벌이라도 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져버린 것이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은혜 씨는 한동안 말없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케빈 정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한없이 멋지고 다정해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은혜 씨에게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배신감,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차단 버튼을 선택하고 이어서 대화방 나가기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던 그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그렇게 허무하고도 질기게 끊어졌다. 그날 밤 민지는 차마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할머니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은혜 씨는 어린아이처럼 민지의 손을 꼭 붙잡고 밤새도록 뒤척이며 신음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희미하게 잠이 든 듯했지만 꿈속에서조차 케빈 정의 악몽 같은 그림자가 그녀를 괴롭히는지 연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지는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할머니를 보다 못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및 스미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내가 그런데 가서 창피하게 뭘 하겠다고 그러냐며 이제 와서 그런 거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완강히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 혼자 이렇게 방 안에만 계시면 병나요. 바람이라도 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좀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할머니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민지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마지못해 무거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 씨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안타까운 아픔을 겪은 다른 여러 명의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할아버지, 해외 의료 봉사 단체를 사칭한 국제 사기꾼에게 평생 동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할머니, 그리고 자신처럼 로맨스 스캠에 걸려들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또 다른 할머니들. 서로의 기구한 사연들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함께 터뜨리기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은혜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은혜 씨가 원한다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주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한 상담을 통해 은혜 씨는 억눌려왔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가슴을 짓누르던 깊은 죄책감과 지독한 수치심으로부터 아주 조금씩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할머님, 이건 절대로 할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외롭고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예요. 사회복지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격려는 메말랐던 은혜 씨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에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들을 새롭게 배우고 인터넷 정보 검색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온라인 금융거래 방법과 스미싱 예방 수칙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익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르는 것은 스스럼없이 물어보며 함께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은혜 씨는 아주 조금씩이나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 추위가 한풀 꺾이고 남녀부로부터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은혜 씨의 굳게 닫혔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이지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나가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서 김밥을 나눠 먹기도 하고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전의 활기를 아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가슴속 깊이 패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깨끗이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끝모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은혜 씨는 복지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고 있었다. 복지관 소식지에 실릴 작은 글 한 편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힘없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알리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비극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여전히 서툰 솜씨였지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진심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달콤한 속삭임 뒤에는 때로는 차갑고 잔인한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우리를 잠시 눈멀게 하고 기먹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고 서로에게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지혜롭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부디 더 이상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외로운 황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글을 마무리하고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니 따스한 봄 햇살이 복지관 마당 한편에 심어진 어린 목련나무의 연분홍 꽃망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반짝이게 하고 있었다. 한때 케빈 정이 당신을 생각하며 특별히 골라보낸다고 했던 사실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싸구려 중국산이었을 조악하기 짝이 없는 플라스틱 브로치. 그 브로치는 어느새 그녀의 방 창가 작은 난 화분 밑에 아무렇게나 놓인 채 봄볕 아래 먼지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의 상징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때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남긴 작고 희미한 흔적일 뿐이었다. 은혜 씨는 아주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줄 좋은 이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 민지가 든든하게 함께하고 있었으니까.